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매일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좋은 일을 불러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매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은 풍요롭게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난과 싸우고,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사이토 히토리 씨는 1%의 부자의 법칙은 부자의 법칙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듯이 써놓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걱정의 본능.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해결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뚝뚝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죠.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네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한다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말을 꺼내야 할 때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쑥스러우니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그리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솟아나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뇌의 작용은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죠. 참 속 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내뱉어 보세요. 후,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얇아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든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음식을 맛볼 때에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프랑스 요리, 풀코스나 연이용 고급 요리를 먹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3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먹는 건 식당에서 나오는 꽁치, 정식이나 튀김 요리이고 여행지에서 먹는 곳은 민박입니다. 그래도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어떤 일에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요. 와, 정말 대단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외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말과 행동,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 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면 주변에서는 눈총을 줄지 모릅니다. 그럴 땐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하하.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되겠죠. 요즘 많이 변했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난 참 풍족해.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죠.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약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말부터 해봅시다. 나는 참 행복해. 그러면 얼마 후에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집을 구하기 위해 풍부한 지혜가 샘솟습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로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레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이윽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멋진 집을 구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며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말로 표현하는 행복.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관해 예에서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리 말해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무실에서 이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눈앞에 있어도 업무가 술술 풀리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1000번의 법칙.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죠.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 말이죠. 저항의 크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집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컵 안의 물.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마쓰다 세이코는 아이돌 스타로 활약하던 시절 수많은 이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투를 자양분 삼아 스스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저항을 활용하여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이죠.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샘하고 비웃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도 결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선이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힘이 되어 줄 테니까요. 나는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 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의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노력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어.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력과 성공의 관계,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반복하세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을 상태일 테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5배나 더 노력하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배 노력한다고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가 5배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건 분명 5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8시간 일을 합니다. 5배로 돈을 벌려면 4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내일까지 해도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장님들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지내서 성공한 것인데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담을 꺼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연결지어 말하려니까 그릇된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노력, 성공한 인물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쓰시다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노력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을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노력의 부작용.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하고 싶다. 그저 그렇게 말한 별다른 노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강력한 힘,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횟수가 1000번이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의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예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의 법칙. 성공하거나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건 성공한 인물의 방법을 흉내내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 오해가 점점 퍼져나가고 만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자칫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홍수나 가뭄 등 천재지변을 결코 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앞일을 고려하지 못한 인간이 범한 어리석은 실수지요.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과 공기, 푸른 숲과 산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 신이 이끌어주기에 가능한 것입니다.